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로봇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진 딱 한순간이 어떻게 기술, 금융, 그리고 거대 기업의 권력 구도까지 그야말로 수십조 원짜리 판을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봇 회사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 시연을 거의 안 해요. 왜냐?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실수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죠. 그런데 CES 2026 현장에서 이 로봇 아틀라스가 그냥 무대 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겁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당연히 편집도 없는 완전 생방송이었죠. 이 단순해 보이는 장면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보이시죠? 16.22%. 이게 바로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폭등한 수치입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가 그냥 생겨난 거예요. 시장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로봇이 걷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시연 하나가 금융시장에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본 이 아틀라스가 예전에 막 공중제비 돌고 파쿠르 하던 그 바이럴 영상 속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바뀐 거죠. 왼쪽의 옛날 아틀라스는 말 그대로 연구용,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감탄사를 위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유압식으로 움직였고 연구 자금 받아서 고개를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의 신형 아틀라스는요, 완전한 산업용 제품입니다. 100% 전기로 움직이고 실제 자동차 공장의 부품 공급망과 호환되도록 설계됐어요. 목표는 단 하나,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고장 없이 일하는 겁니다. 스펙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50kg짜리 물건을 번쩍 들고요. IP67 등급 방수 방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가 날리나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자유도는 56개에 달하고 심지어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데 하루도 안 걸린대요. 이건 그냥 시제품이 아니라 당장 공장에 투입될 준비가 끝난 일꾼이라는 증거죠. 네, 이제 로봇이 진짜 일할 준비가 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저렇게 폭등한 게 다 설명이 될까요? 천만에요. 시장이 열광한 진짜 이유를 알려면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피지컬 AI 마스터 플랜을 봐야 합니다. 피지컬 AI,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AI가 이제 컴퓨터 화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로봇이라는 몸을 얻어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생각하고 행동까지 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 엄청난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어벤져스 팀을 꾸렸죠. 로봇의 두뇌, 즉 추론 능력은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AI를 빌려오고 그 AI를 돌릴 강력한 하드웨어와 가상 훈련 환경은 엔비디아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근육과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 고성능 액추에이터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죠.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드림팀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냥 언젠가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로드맵이 보여줍니다. 보세요. 당장 2026년에 로봇 훈련센터를 열고 2028년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순서 맞추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 2035년에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복잡하거나 위험한 작업까지 맡게 되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이미 다 짜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수십조 원이 걸린 막대한 부와 기업의 지배력을 둘러싼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대차는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1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런데 CES 시연 직후에 이 회사의 가치는 무려 28조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공개, 즉 IPO를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최대 146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까요? 여기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조 원. 이게 바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앞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세금을 내려면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필요하겠죠.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정 회장은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 지분은 0.33%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배력의 핵심 고리인데도 말이죠. 반면에 가치가 폭증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22%나 가지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공적인 IPO가 현대차 그룹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배구조 문제를 푸는 황금 열쇠인 셈입니다. IPO로 확보한 막대한 현금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 돈을 활용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그룹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아틀러스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위대한 로봇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두 로봇은 지향점이 좀 달라요. 현대의 아틀라스는 당장 중공업이나 물류 현장 같은 험한 곳에 투입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민첩함과 내구성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좀 더 가벼운 작업이나 심지어 가정용까지 염두에 두고 저렴한 가격과 AI 기술의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죠. 현재로서는 실제 산업 현장 배치 계획은 현대차가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BMW와 손잡은 피겨 AI, 오픈 AI에 투자를 받은 원엑스, 그리고 유니트리, 앱트로닉, 생츄어리 AI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이 시장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늦어도 2028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타임라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극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